하면은 저는 감독이 아니라 작가 정신으로 지금 로스팅을 하는 거니까 지금 뭐 1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되죠? 들리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을 하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카페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디카페인을 배송하는 날이라서요. 우선 저는 디카페인에 대해서 섬세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냥 원두 자체가 로스팅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디카페인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피를 좋아하지만 카페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디카페인을 먹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디카페인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디카페인이 일반 커피보다 비싸기 때문에 만들기는 뭐 어려운 건 고사하고 가격 자체가 조금 더 비싸죠.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비용을 더 내서 먹는데 맛이 더 없으면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이 못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디카페인 자체가 어렵다는 거를 로스팅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디카페인은 기본적으로 만드시는 방법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기를 물에 넣고 끓였을 때 기름이 뜨는 거를 건져내면 기름기를 잡겠죠. 마찬가지로 커피 원두도 뜨거운 온도에 반응을 해서 카페인이 발생이 돼요. 뜨거운 물로 끓여서 카페인이 나오면 그거를 어떤 필터로 거르든 아니면 다른 공정으로 걸러서 마무리를 하면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디카페인의 절차가 완성이 됩니다. 물로 하는 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론 공부를 하는 날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새로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네, 보셨다시피 디카페인은 한번 카라멜라이징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향이 나가고 들어오고 화학작용이 일어난 상태의 원두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열을 받고, 아니면 뭐 표면상의 그 색깔로는 얘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익었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원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정한 맛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비싼 원두지만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맛이 여전히 뭐 비례하게 맛이 나타나는 그런 원두가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는 하루 일과를 굉장히 리프레시 시켜줄 수 있는 요소 아닙니까? 우리 커피를 좋아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단순하게 입이 심심해서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업무 효과를 위해서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나의 스탠스를 지키기 위해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적어도 저희는 우리가 뭐 만들고 있는 커피가 그 어떤 누군가에게 갔을 때 순간의 선택이 바뀔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의 그 원두 방향성이에요. 커피를 한 잔 먹었을 때 입이 막 향이 너무 좋아. 막 향이 막 비염이 뚫릴 만큼 좋아.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런 감정이 느끼게끔 해서 맛이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바꾸는 거예요. 입에 딱 들어간 순간 그 사람의 기분을 바꾸는 게 저희 커피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이 바뀌게 되면 다음 선택이 바뀌어요. 사람이라는 게 계속 이제 압박받고 침체돼 있으면은 같은 일을 해도 효율이 안 나요. 근데 그 작은 음료 하나를 마시고서 리프레시가 돼서 다음 선택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커피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 속에. 저희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커피들보다도 향이 강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는 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왜 블렌딩을 안 파세요? 맞아요.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블렌딩을 만드는 원리 자체가 완료되어 있는 어떤 원두를 섞어서 만들잖아요. 섞으려면 섞어야 되는 재료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의 원두 다 먹어봤습니까? 저는 일단 이 세상 원두를 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한평생에 다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커피 경험상, 아니 제가 커피 꽤나 많이 먹었거든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먹죠. 근데 로스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커피를 안 먹었겠습니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카페를 많이 다니기도 했어요. 경력으로 그냥 커피 사 먹은 경력으로 치면 한평생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블렌딩을 잘할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원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데,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어디까지 스펙트럼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원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생산자를 위한 배려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 마시는 사람들의 기분, 어떤 맛은 뭐 논할 것도 없죠. 로스터가 커피 만드는데 맛없으면은 그거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힘든 상황이신 겁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죠. 겁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 블렌딩 원두를 먼저 파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싱글 원두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나서 블렌딩을 하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블렌딩을 만들고 싱글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이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싱글을 다룰 줄 모르는데 어떻게 블렌딩을 해요? 각 원두의 특성을 살릴 수도 없고 개성을 파악할 수도 없는 사람이 믹스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각각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짬이 됐을 때 블렌딩이 나오는 게 순서에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 블렌딩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싱글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원두를 먹어본 것도 아니고 이것이 최고의 조합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의 캐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한계를 스스로 인지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로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충실하는, 로스터라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올곧은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서 약간 그런 왜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미대랑 경영학과 두 개 다 복수 전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형 디자인 학부 속에 있는 금속공예를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을 다루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불을 다루는 걸 일반 친구들보다 되게 더 잘했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불들이 온도가 지금 이 로스터에서 다 다루는 온도보다 더 높아요. 보통 뭐 한 300도, 뭐 400도, 500도 막 어쨌거나 녹여야 되니까 녹여서 만들거든요. 주물 뜨는 것도 많고, 그런 불 속에서 계속 노출이 됐어가지고 불을 잘 다루는, 그러니까 4년 넘게 불만 다뤘으니까 얼마나 불이 익숙하겠습니까? 뭐 단순하게 요리할 때 불 그 정도의 온도가 아니라 녹여가지고 사용할 만큼의, 항상 붕소 옆에 있고 약간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껴져요. 불이 느껴진다고요. 그냥 따뜻하다 이게 아니라, 아 지금 이 순간 얘가 어떻게 지금 막 화를 내고 있구나, 막 어떻게 달래줘야 되겠구나, 이게 막 느껴진다고요. 이렇게 변태 같네. 그래서 공예로 작품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나만의 창작 활동을 원두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원두를 만들어내고 재해석하고 막 나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정의 내리고 전시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원두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공예 활동의 확장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창작 욕구를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더 좋은 기계로, 그때는 그냥 토치 갖다가 지저대면서 일을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제가 커피를 로스팅하는 거를 갈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로스팅을 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막 조급하고 내쫓기고 막 돈 벌어야 돼 이런 거보다도, 나는 캐스퍼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막 불과 함께 지낸다, 막 불을 재해석하고 싶다, 막 나만의 불의 온도는 몇 도일까, 막 이런 이상한 생각하면서 막 200도 따뜻하지,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요번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한두 개 올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막 갈팡질팡했지만 구독자가 10명이 늘었어요. 일단 10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속상해요. 왜냐하면 저 여태까지 많이 만들었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전혀 막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를 모으는 어떤 구독자가 정말 많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만드는 거 그게 더 힘들었어요. 지금 나오는 영상보다 그때 만드는 영상이 더 힘들었다고. 근데 요번에 만든 영상은 모르겠다, 그냥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일단 그래, 뭐 내가 로스터 할 줄 알아서 했나? 하니까 하는 거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그냥 하자 그래서 한 건데, 갑자기 구독자분들이 모이셔서, 그것도 제 구독자 지금 40명에서 50명이 된 거의 뭐 4분의 1 이상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좀 감격스러우면서도 서운하면서도, 유튜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서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싶기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제 느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막 논하고 싶고, 홈로스팅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로스팅 하는 곳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희 지금 이 대학로거든요. 저희 지금 공주대학교 앞에 있는데, 공주대학교 앞에 개인 카페 저밖에 없어요. 지금 다 풀첸이에요. 이게 지금 대학로에, 그러니까 시골 대학로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세가 너무 비싸니까. 여기 뭐 그 돈이면 대전 가지 막 이런 그런 상황이거든요. 로스팅 때깔 미쳤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거를 타인에게 평가받는 게 이제 손님들 외에는 되게 없는 거죠. 저는 되게 막 다른 사람들이랑 막 논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미대 다니면 뭐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계속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고 평가받고 피드백 받아서 개선하고 나아가고, 친구들이랑 계속 물어보고 막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막 이렇게 고도화를 해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저만의 싸움입니다. 저 혼자서 거의 폐관 수련 중이라고요. 아무도 날 방해할 수 없어. 그냥 내가 하는 게 정이고, 그냥 나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그냥 이 지역, 이 골목 라인 전체의 대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감이 큰지 몰라요. 내가 저기는 아메리카노도 안 팔잖아요. 드립커피를 제대로 할지도 모르면서 아메리카노 파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블렌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아메리카노를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싱글 원두를 마스터하고 블렌딩을 가고, 결국에는 싱글 원두를, 그러니까 블렌딩이 없으면 아메리카노 만들 수 없으니까 아메리카노 아예 안 팔아버리는 이런
거의 역행하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상업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이 지역에서 저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게 하면서도 아 이게 맞나? 뭐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서울은 요즘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드립커피를 파는 게 기본이 돼가고 있잖아요. 한때 에스프레소 바가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드립이 이제 지배적인 윤커피까지 나타나면서 사이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커피의 맛을 더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감격스럽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질에 가까워졌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입견으로 만들어진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죠. 해외에서는 아메리카노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에스프레소에 물 넣는 행위 자체를 이제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뭐 이제 유럽 얘기지만 미국은 안 그러겠죠. 미국은 뭐 많이 먹겠죠, 이것저것. 그러니까 저는 본질에 가까워지고 싶단 말이죠. 왜냐면은 저는 감독이 아니라 작가 정신으로 지금 로스팅을 하는 거니까. 지금 뭐 1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니까 작가로서 나만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페면은 커피가 맛있어야지. 커피 전문점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럼 커피가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끝내면 또 이거 좀 너무 답정너죠? 좀 너무 일방적 소통이죠?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디카페인을 만드는 마음가짐은 그 소수지만 그분들이 디버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먹고자 하는 그 노력을 대응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 애절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요. 나 카페인이 맞지도 않는데 막 몸이 받지도 않는데 그래도 먹고 싶다니까 하는 사람들한테 맛없는 거 줄 수 있습니까? 맛있는 거 줘야지.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을 항상 고도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이전에는 안티구아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모틸론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디카페인은 더 좋은 원두들을 찾아 나가려고 해요. 향을 찾아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뭐 제가 뭐 보상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 될 수 있게 정말 고생했다, 디카페인 찾느라 고생했다, 이제 여기서 먹어라, 뭐 이런 안식처 뭐 이런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음에는 더 실없는 소리도 많겠지만 쓸모있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